네, 피부 생리학 첫 번째 강의 1강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시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조금 전에 1교시에는 우리가 피부 생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다 가지는 것인지 먼저 생리학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피부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서 어디에 위치를 하고 또 어느 정도의 중량 또 어느 정도의 면적을 갖다 차지하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바로 이 피부라고 하는 것이 크게 우리 몸의 가장 바깥쪽에 있으면서도 공기와 직접 접하는 그런 쪽에 위치해 있는 부분을 표피층, 바로 밑에 다양한 기관이 존재하면서 피부의 진정한 그런 기능을 갖다 많이 수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진피층,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피하 지방층, 이렇게 세 개로 이제 구분이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피부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능들, 보호 기능이라든가 체온 조절이라든가 단백질 합성, 비타민 합성이라든가, 그렇죠? 여러 가지 또 감각 기관이라든가 등등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면서 중량도 굉장히 많이 비율을 갖다 차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빨리 자라는 그런 기관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또 영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1교시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피부에는 수분이 존재하는데 다양한 형태, 즉 자유수분과 결합수분의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자유수분의 경우는 한 10% 정도에 해당이 되고, 결합수분이 대략 90% 정도에 해당이 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수분과 관련해서는 표피층과 진피층에 이제 거의 상당 부분이 존재를 하게 돼서 이러한 부분들을 나누어서 이제 우리가 접근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피부의 수분 함량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들도 또 꽤 있어요. 바로 피부에 존재하는 수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거냐면은 외적인 요인들로서는 첫 번째가 건조예요. 우리 피부의 바깥쪽이 건조할 경우에는, 그렇죠? 건조하면 피부가 가지고 있는 수분이 지속적으로 증발을 하면서 피부로부터 수분을 빼앗기겠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피부의 수분 함량이 이제 적어지는 그런 요인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자외선이요. 햇빛으로부터 이제 같이 함께 오는 자외선 이런 것들은 우리 피부에, 특히 진피층에 있는 콜라겐이라든가 또는 엘라스틴 이런 것들의 손상을 갖다 이제 입히게 돼요. 콜라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바로 수분을 갖다 많이 포함하고 있는, 그렇죠? 히알루론산 계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콜라겐 그 조직, 즉 진피 조직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콜라겐들이 손상이 되게 되면 피부의 수분이 그만큼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콜라겐의 탱글탱글한, 또 엘라스틴의 탄력이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피부가 탄력이 잃게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름이 많이 생기게 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이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제 요소들로서는 산화라고 하는 것을 들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산화는 오염물질들, 공해물질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직접 미치기도 하고, 또는 유해산소나 활성산소, 이 오염물질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산소나 활성산소에 의해서 우리의 이 피부는 이제 표피층, 진피층, 피하지방층이 있지만은 바로 진피층에 존재하는 이
피지샘. 피지샘으로부터 지질 성분을 갖다 피부 바깥쪽으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배출을 시킨단 말이에요. 배출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피부 겉면을 이렇게 이제 유분을 갖다가 이제 지질 성분을 갖다 높임으로써 피부로부터의 수분 증발을 갖다 이제 막는 역할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피지 성분을 갖다 산화를 시키게 돼요. 즉 유해산소라든가 또 활성산소 이런 것들이 피지 성분을 산화시키게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제대로 피부가 가지고 있는 수분을 갖다가 빼앗겨는 또 증발하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막지를 못하겠죠. 그러면서 바로 세포의 손상도 일으키게 되고 또 더불어서 피부 노화 촉진을 갖다 이제 일으키게 되는데 이렇게 피부에 있어서 수분을 저하시키거나 또는 자외선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나 또는 산화에 의해서 자꾸 어떤 세포 손상이 일어나고 또 수분의 손실이 일어나게 되면 바로 이런 것들이 결국은 피부의 노화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피부 노화의 원인, 외적인 원인으로서도 우리가 보통 건조, 자외선, 산화 이렇게 이해를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건조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부의 보습 기능을 갖다 이제 높여줘야 될 테고요. 그렇죠? 그리고 자외선으로부터의 그런 영향을 갖다 줄이기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 기능을 하는, 그렇죠? 방어 기능을 하는 자외선 차단제를 갖다 이제 바른다라든가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 어떤 그 유해 물질들, 오염 물질들 이런 걸 갖다 자꾸 제거하는 세정 작용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됐죠. 그렇게 함으로써 노화 방지 기능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높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다양한 피부 노화의 원인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 피부에는 또 이 노화를 일으키는 내적인 원인들도 있어요. 조금 전에 있었던 건조라든가 자외선이라든가 산화, 즉 오염물질이라든가 또는 뭐 이렇게 그 활성산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외적인 요인이라고 하면은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내적 요인으로는 생리적인 노화, 우리의 즉 피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체의 모든 세포의 활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노화에 의해서 떨어지고 그러한 원인에 의해서 피부도 노화를 과정을 갖다 이제 거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조금 더 활성을 갖다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이제 필요가 있고요. 또 개중에는 우리 몸매를 갖다가 좀 좋게 하고 또는 뭐 체중을 갖다 좀 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데 이 무리한 다이어트 같은 경우도 결국은 피부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체형도 그렇고 체중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부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곳에 다양한 형태로 연계가 되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피부에도 우리가 위가 나쁘다. 그러니까 위에만 어떤 문제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위가 나쁘면 잘 먹지 못하잖아요.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한다면 결국은 우리 피부라든가 각 세포에도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부에도 영향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피부에도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 어떤 정상적인 기능을 갖다 꾸준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스트레스.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뭐가? 활성산소가 많이 생성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좀 더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또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한 긍정적인 사고방식
또는 어떤 그러한 이제 긍정적인 생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불규칙한 생활 습관. 충분히 못 잔 사람은 벌써 피부가 거칠거칠해 보이죠. 눈은 퀭해 보이고. 그래서 충분한 수면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 규칙적인 영양 공급 이런 것들이 우리 피부의 노화를 갖다가 좀 늦출 수 있는, 막을 수는 없어요.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뭐 여러분들도 뭐 느끼시겠지만 수명이 정해져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적을 수는 있지만 수명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노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조금 늦출 수는 있겠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다양한 내적 요인들, 내적 원인들을 통해서 우리 신체의 노화를 갖다 지연시키고 늦출 뿐만이 아니라 피부의 노화도 마찬가지로 늦출 수 있다, 방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렇다면 피부의 노화의 징조는 뭐냐? 우리 앞에서도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들, 그렇죠? 가장 나쁜 것 중에 제일 처음 들은 게 뭐였었어요? 건조라고 그랬어요. 피부가 건조해진다. 그러면 각질층이 벌써 변형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 맨 위쪽에 있는 것이 이제 각질층을 갖다 이제 나타낸 것인데요. 각질층은 저렇게 이제 수분이 적절하게 존재를 하고 세포간 지질, 각질 세포 안에 각질 세포가 이렇게 이제 벽돌처럼 돼 있다면 그 각질 세포들을 이어주는 저것이 이제 세포간 지질인데요. 저런 것들이 각질 세포가 조금 찌그러지고 그러면서 세포간 지질이 저렇게 이제 많이 존재를 하게 되면은 변형이 일어나요. 이렇게. 세포들이 변형이 일어나서 그래서 결국은 틈이 많이 벌어지게 되고 틈이 많이 벌어지면 수분이 어떻게 됐어요? 넓은 틈을 통해 가지고 또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초기 노화의 징조는 피부 건조로부터 오고 또 피부 건조라고 하는 것이 노화를 더 촉진시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오른쪽이 노화가 된 피부의 경우에는 이렇게 간격들이 좀 더 벌어지고, 그렇죠? 이 각질층의 경우도 저 각질층들이 이렇게 헐거워져 가지고 그 사이를 통해서 수분들이 빠져나가는, 그럼으로써 더 건조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유형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특히 표피에서의 수분의 변화, 표피에서의 수분의 변화, 즉 수분의 보유 능력,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저 왼쪽은 건강한 그러한 이제 피부를 나타내고요. 오른쪽은 요거는 이제 이 건조하거나 또는 노화가 된 피부를 갖다가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조에 의해서 손상이 된, 즉 각질층이라든가 또는 진피층의 어떤 콜라겐층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손상이 되게 된 그런 형태를 갖다가 이제 보이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의 경우에는 각 세포들이 탱글탱글하고, 그렇죠? 제 기능을 갖다가 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조밀조밀하고 촘촘하게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노화가 된, 수분이 빠져나가고 건조화돼서 노화가 된 그런 피부의 경우는 뭐예요? 세포들이 헐겁게 저렇게 되어 있고 저렇게 탱글탱글하게 보인다기보다는 주글주글하게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각질층의 변화는 각질 형성 세포의 디스쿼메이션 이런 것들이 이제 감소하고요. 각질층이 쌓임으로써 각질이 두꺼워지는 그런 형태를 나타내고요. 각질 형성 세포가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이제 감소하게 되는, 크기도 감소하고, 그래서 각질층의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표피의 수분 함량이 감소하게 되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각질층에서 나타내게 되고요. 각질 형성 세포를 만들게 되는 기저층, 현재 표피층에는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유국층, 그리고 기저층 이렇게 돼 있다고 했는데, 특히 표피세포의 기저층으로부터 각질 형성 세포가 이제
형성이 돼서 그래서 변화하게 되는데 바로 이 세포의 기능이 이제 감소를 하게 되면 세포 분열도 감소하게 되고요. 또 활성이 감소가 된 세포가 즉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세포가 이제 출현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피부가 점점 더 건조해지고 또 저렇게 헐거워지니까 세포들 사이에 그런 조직들이 헐거워지니까 잔주름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다 이제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표피층에서 그랬는데 진피층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냐? 진피층의 경우도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객, 글리코사미노 글리칸이라고 하는 이런 녀석들인데 저 안에는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히아루론산이라든가 콘드로이친 황산이라든가 이렇게 수분을 많이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세포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얘네들이 자외선이라든가 또는 건조라든가 이런 영향을 갖다 이제 받게 되면은 이렇게 늘어지기도 하고 틈이 생기기도 하고 결합이 돼. 그래서 개그의 함량이 감소하게 되는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이 감소하게 되는 나이에 따라서 감소를 하고 특히 노화에 의해서도 40% 이후 우리 나이가 40대 이후에 급격히 감소가 일어나고요. 외부 환경으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자외선의 영향에 의해서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 그 다음에 데코린의 함량도 감소하게 되는데요. 콜라겐과 연결된 또 피부 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이제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이라든가 또 포토 이런 것들이 이제 포토에이징 즉 광노화를 갖다 통해서 감소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점들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내용들을 또 이거 이외에도 이제 오늘 잠깐 언급은 안 했는데 피부에는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질환을 동반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선 자외선을 받아가지고 우리 피부에 존재하는 타이로신이라고 하는 그런 아미노산이 결국은 분해가 돼서 걔네들이 무엇까지 이제 검은색을 갖다 띠게 되는 멜라닌 색소까지 만들어내게 되는 그러한 이제 피부 색소 침착이라든가 또 피부에 어떤 주근깨가 되든 기미가 되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과정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또 피부의 질환으로서 나타나는 여드름부터 시작해서요 여러 가지 질환으로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들이 우리 피부에서 일어나는 생리현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다양한 부분을 갖다가 이제 우리 수업을 통해서 이제 익히게 될 텐데요.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우리 특히 피부에서는 표피층 그리고 진피층, 피하지방층을 통해서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표피층에서는 각질세포의 디스쿼메이션이 감소하게 되는 거고요. 또 표피의 아주 미세한 감소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갖다가 깨게 되고 또 기저층의 세포분화 분열 기능이 감소함으로써 피부의 항상성이 떨어지게 되는 그럼으로써 표피 수분이 감소가 되고요. 진피층에 있어서는 진피의 개그라고 얘기했죠. 아까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감소하게 되면 수분 함유량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왜?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는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까지 배웠었던 것 중에 히아루론산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의 일종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함량이 감소하게 되니까 히아루론산은 뭐예요? 수분을 많이 먹을 수 있는 수분을 많이 보유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인데 그것들이 절대적으로 감소하게 되면 수분의 함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진피의 데코린의 함량이 감소하게 되면 콜라겐이나 세포와의 정보 단절이 일어나서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결국은 진피의 세포 기능이 저하되고 결과적으로는 진피의 수분 감소가 일어나는 거죠. 이러한 피부의 수분 감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잔주름을 갖다가 발생시키고 또 그것이 계속 축적이 되게 되면 잔주름이 다시 깊은 주름으로 유발이 되고 또 피부의 수분 감소라고 하는 피부가 거칠어지고 이런 것들이죠. 여기 대책으로서는 표피의 워터 펌프 또 워터 스펀지 기능 이게 바로 뭐예요? 워터 스펀지 기능이라는 것은 수분을 많이 포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질 세포가 튼튼해져야 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워터 펌프 수분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네. 바로 NMF라고 하는 천연 보습인자들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어떤 손상이 덜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해야 될 테고요. 특히 피부의 이 표피층으로부터 수분이 증발하는 이런 것들을 감소하기 낮추기 위해서 유수분 밸런스를 갖다 강화하고 진피 내에 개그,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이라든가 데코린의 함량을 갖다가 감소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표피나 진피 세포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정보 전달 이런 것들이 강화가 돼야 되고 각질 세포의 디스쿼메이션 이런 것들의 촉진을 갖다 통해서 항상성을 갖다 이루게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피부의 수분 감소를 갖다 막는 그런 대책으로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피부에 있어서는 오늘 첫 시간이라서 많은 얘기를 다 하지는 않았어요. 피부의 질환이라든가 또는 특히 피부의 일종인 어떤 모발에 관한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지는 않았어요. 또 피부 내부의 어떤 기관에 대한 이야기, 예를 들어서 모낭이 되든 땀샘이 되든 또는 피지샘이 되든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의 땀샘 같은 경우는 체온 조절이라든가 또 모발 같은 경우도 외부로부터의 어떤 충격을 갖다 이제 줄인다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을 갖다 하고 있어요. 또 그러한 밸런스가 깨졌을 때는 뭐라고요? 바로 피부의 질환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제 다양한 부분을 갖다 우리 앞으로 수업을 통해서 익히게 될 테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 피부 생리학이라는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런 강의 목표는 뭐냐 이거예요. 첫 번째, 지금도 몇 가지 처음 들었던 단어도 나오고 익숙해져 있던 그런 이제 단어도 나오겠지만 그러한 피부 관련 용어를 갖다가 숙지하게 되고 익히게 되고 또 피부의 조직이라든가 기능 그리고 특성에 대해서도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이해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목표고요. 세 번째로는 피부 내에 존재하는 각 기관들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고 또 각 구성 요소들 피부 내에 존재하게 되는 각 구성 요소들의 생리에 대한 것들도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피부에도 다양한 유형의 질환들, 트러블들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러한 피부의 트러블, 질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여드름이라든가 아토피라든가 이런 것들도 피부에 일어나게 되는 이제 트러블 또는 질환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양한 그 내용을 갖다 같이 이제 학습을 하게 될 것이고요. 자, 우리가 15주 동안 이제 한 학기에 수업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제 1주차예요. 1주차에는 전반적으로 강의를 통해서 어떠한 내용들을 갖다 이제 배우게 될지 또는 이 강의를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될지 또 성적은 어떻게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지 등등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 포함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늘은 1주차에는 강의 계획을 갖다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2주차에는 피부의 구조. 아까도 잠깐은 언급했지만 피부의 구조 중에 특히 표피층, 진피층, 피하지방층이 어떠한 구조를 갖다가 갖추고 있고 각 층에는 어떠한 구성 요소들이 있는지 또 그 특징은 무엇인지 특성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음 주에 같이 살펴보게 됩니다. 3주차에는 피부의 부속기관. 부속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뿐만이 아니라 그 진피 속에 담겨져 있는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아는 땀샘, 땀샘이라든가 또는 피지샘, 피지선이라고도 하죠.
땀샘은 한자어로 이야기하면 한선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러한 부분들. 또는 이제 모발이라든가 우리 그 피부에 존재하는 채모들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는 모낭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게 피부의 부속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요. 4주차에는 피부의 혈관계 또는 신경계 또는 림프계 이러한 피부의 어떤 순환, 피부 내에서 순환, 우리 체내를 갖다 순환하게 되는 그런 순환 기능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 혈관계라든가 신경계, 림프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살펴볼 테고요. 5주차에는 우리 피부의 가장 바깥쪽인 표피층의 또 바깥쪽인 각질층. 각질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구조를 갖다 가지고 있고 그 각질층은 어떠한 기능을 하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갖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6주차에는 피부 장벽. 물론 각질층이 피부 장벽의 역할을 갖다가 상당 부분 하게 되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피부의 장벽의 특성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7주차에는 자 그렇다면 피부 장벽이 각질층을 통해서 많이 이제 장벽의 역할을 갖다 하는데 바로 그 각질층의 안정화 또는 어떤 제대로 된 올바른 기능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영양인자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러한 부분 같이 살펴볼 거요. 8주차에는 중간평가, 중간고사를 갖다 이제 같이 보게 될 텐데 중간고사는 오늘처럼 실시간 줌을 통한 온라인 시험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9주차는 색소 침착과 관련된 물론 뭐 질병이라면 질병, 기미, 죽은 깨 이런 게 질병일까요? 또 아닐까요? 색소 침착 뭐 이렇게 여름에 예를 들어 자외선을 많이 쬐가지고 검게 그을렸다. 이걸 색소 침착이라고 봐야 되나? 아니라고 봐야 되나? 이걸 질병이라고 봐야 되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양한 유형의 색소 침착에 대한 부분을 같이 살펴볼 거고요. 10주차에는 피부의 생화학적 특성. 피부가 가지고 있는 생화학적 특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대표적으로 뭐 앞에서도 얘기했었지만 비타민 D를 갖다가 이제 합성하는 그런 특징을 갖다 보인다라든가 또 11주차에는 활성산소가 피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2주차에는 태양광. 아까도 잠깐 나왔었지만 자외선을 포함한 이런 녀석들이 우리 피부에 영향을 갖다 많이 미친다고 했는데요. 태양광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13주차에는 피부의 유형을 우리가 이제 구별하는데 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많이 이야기했었던 바로는 정상 피부 또 건조 피부 그죠?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복합 피부 이런 것도 있고요. 또는 이제 유분이 많다. 그래서 유성 이제 피부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피부 유형을 갖다가 이제 기존에 표현을 했었지만요. 지금은 또 요거를 갖다가 또 다른 형태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피부의 유형을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또 그 특징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이제 같이 해볼 테고요. 14주차에는 피부의 트러블들. 아까도 잠깐 나왔었던 그거하고 이제 연관이 있겠지만, 피부의 트러블, 그 다음에 피부의 질환, 실질적으로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갖다 14주차에 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5주차는 이제 기말고사가 될 테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15주차를 진행을 하는데 순조롭게 딱 진행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꼭 뭐 중간에 휴일이 끼거나 또는 뭐 휴일이 아니더라도 어떤 수업을 쉬게 되는, 그렇죠? 휴강이라고도 하나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주제는 조금씩 앞뒤로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강의 계획 말씀을 드렸고, 이제 참고 자료, 우리가 요 수업을 갖다가 하면서 이제 자료로 삼은 참고 자료에는 안성구 외에 여러분이 지으신 피부 생리믹 분석, 법문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데서 나온 책이라든가, 피터가 저술을 했고 정소영 외 여러분이 번역하신 피부 생리학이라고 하는 책이 혼민사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순례 외에 여러분들이 저술하신 미용 피부학, 정답 미디어, 권혜영 외에 여러분이 저술하신 피부과학, 메디시언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피터 이외에 뭐 여러 가지 몇 분들이 지으신 Physiology of the Skin, 즉 피부의 생리학이라는 의미죠. 예, 그러한 이제 저서들이, 책자들이 같이 참고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이미 여러 번 우리가 매 학기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우리 수업이라기보다는 제 수업은 수업 자료를 구글 클래스룸 그리고 바로 요 LMS, 그렇죠? 학교 수업 관리 시스템이죠. LMS에 PDF 파일로 업로드 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과제 이런 거는 구글 클래스룸 또 LMS에 파일로 동시에 제출해 주세요. 예, 종이는 이제는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파일로 제출해 주시면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평가는 중간 기말고사의 성적과 출석 과제 그리고 기타 사항을 갖다 반영을 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수업하는 요 학기 동안에 사정상 불가피하게 결석을 갖다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모바일 폰으로 사전에 연락을 주시면 합당한 그런 이유일 경우에 제가 그 부분은 참작을 하겠습니다. 이메일, MSLE 학교 이메일이고요. 포털은 저는 SLMLEE 씁니다. 한메일 거를 쓰고요. 연락처는 제 연구실 아시다시피 043-740-1105. 그 다음에 모바일 폰은 010-3016-0624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거나 또 상의할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차시에는 다음은 2강이죠. 우리 2강에서는 피부의 구조 그리고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